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테슬라와 팔란티어의 중요한 지지선과 모멘텀에 대한 제 분석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주가의 변동이 상당히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따르면서 큰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한 주식의 차트 분석 역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누는 주식의 차트 패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마켓이 많이 두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기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마켓을 여러 번 경험하신 투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션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립션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고 이번에 분기점 발표 이후에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것도 사실 50 SMA가 200 SMA 밑으로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여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오르긴 했죠. 오늘 주식 가격이 오른 이유가 이건 되게 희소식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자율주행 그 분야에 있어서 중국과 지금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율주행을 권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뭐 웨이모도 그렇지만 이번에 6월 달에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가 처음으로 로보택시를 선보이는데 자율주행 쪽에서 지금 웨이모가 앞서고 있는 건 맞지만 자율주행 데이터에 있어서는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거의 비교조차도 안 되는데 문제는 아직 테슬라 로보택시가 실제로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웨이모보다 더 앞설지 아니면 뭐 사고가 나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6월 달에 로보택시가 지금 선보여지고 지금 캘리포니아에도 지금 허락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로보택시가 실제로 나오기 시작하고 로보택시로 인한 수익이 이제 분기점 발표 때 이번에 구글에서 났던 것처럼 웨이모처럼 실제 수치가 나오고 나서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정말 큰 이제 수입원이 된다면 테슬라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 자율주행을 밀고 있는데 트럼프가 가장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발전을 하면 했지 뒤처지진 않을 것 같고 이번 분기점 발표 때 이제 로보택시도 그렇고 옵티머스의 생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중국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중국에서 휴미노이드 로봇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무슨 뭐 10년 이후에 얘기를 한다면서 테슬라를 좀 이렇게 저평가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도 엄청나게 많이 로봇들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생산에 들어갔고 휴미노이드 로봇들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에 로보택시와 전기 충전소 그리고 로봇까지 나오면 지금의 시가총액은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죠. 그래서 테슬라도 여전히 들고 있고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지금 요 데스 클래스랑 주가가 올랐지만 요 200 SMA랑 요 볼린저 밴드 상당히 닿기 때문에 이게 강한 지붕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분기점 발표도 끝났기 때문에 이게 크게 뚫고 갈 모멘텀이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을 거라서 이게 요 지점을 유지하면서 이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리젝을 당하고 크게 떨어질 건지를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아직은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팔 생각은 없지만 지금 일단 좋은 뉴스는 나왔고 중요한 지점 테스트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켓이 정말 크게 반등을 한다면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고 있고 뭐 팔란티어는 이 팔란티어 얘기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요 지점이요 84불 85불 요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행히 조금 오르락내리락했지만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반등했을 때 제가 이날 이 50SMA 위로 올라왔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50SMA 위로 올라온 건 일단 좋은 표시예요. 근데 이 볼린저 밴드가 너무 좁아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 볼린저 밴드가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팔란티어가 이 50SMA 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이 9SMA가 뚫고 올라오는 상승 모멘텀을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볼린저 밴드가 넓어지는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다행히 올라왔고 지금 볼린저 밴드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아직 상당히 큰 매수 볼륨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모멘텀에 만약에 다음 주에 마켓에 좋은 뉴스가 있어서 주식들이 올라간다면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볼린저 밴드 밖으로 일단 한번 벗어나고 나서 리젝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 이 볼린저 밴드가 더 넓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점점 오를 수 있는 이 발판을 만드는 패턴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풀백이 오더라도 이 9SMA 선상에 닿아서 반등하는지 이걸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수 볼륨이 크게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평균 이상으로 들어오는
요런 매수 볼륨이 들어오는지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소형주 인덱스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날 저번 주 미팅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형주 인덱스가 지금 RSI가 20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밑으로 떨어졌고 이게 반등을 할 건데 반등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다 예상을 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요 20 SMA 위로 올라와서 유지를 하는지 그리고 요 9 SMA가 이걸 뚫고 올라오면서 RSI가 이 50 위로 올라와야 돼요. 지금 다행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요 50 SMA를 뚫고 올라가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덱스가 되게 중요해요. 인덱스가 움직이는 걸 봐야 개별 주식들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소형주 인덱스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 주미팅 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소형주 인덱스가 300 SMA까지 떨어졌고 이 보는저비도 밖으로 이렇게 떨어졌고 RSI가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만약에 리세션이 오는 게 아니라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리세션이 온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정말 리세션이 오는 게 아니라면 이 300 SMA까지 떨어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리세션이 아니라면 보통 이렇게 200 SMA, 300 SMA까지 떨어지면 다시 크게 반등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덱스가 이렇게 중요한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는 여기에 속한 개별 주식들을 이제 서서히 좀 눈여겨보시는 게 되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하고 이제 이런 지점들 소파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00 SMA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 매수를 놓치긴 했는데 이날 이게 다음날 요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RSI가 요 30 가까이 떨어졌을 때 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요 저점들이 점점 높아지면서 다행히 요 9 SMA 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 50 SMA 위로 올라왔지만 아마도 요 볼린저 밴드가 좁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긴 할 건데 떨어지더라도 요 9 SMA랑 200 SMA 위를 버티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시작을 하면 좋은 패턴이에요. 반등할 수 있는 좋은 패턴. 그리고 뭐 여기 소형주들 몇 개 제가 눈여겨본 주식들인데 아이언큐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주식 갖고 제가 여러 번 트레이드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때 그 중국에서 스티뮬러스 체크 뭐 긴급 구조기금이 나와서 하이프가 상당히 커지면서 중국 주식들이 거의 2배씩 올랐어요. 몇 주 안에. 근데 이렇게 이 갭이 생기면서 오를 경우에는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때는 기다렸다가 이건 말이 안 돼. 떨어질 거야. 근데 안 떨어지죠. 더 오르죠. 더 오르다가 이런 지점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달 이 볼린저 밴드 위로 올라왔을 때 이제 풋 옵션, 그러니까 이 주식이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해서 떨어졌을 때 돈을 버는 풋 옵션 매수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렇게 갭이 많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거의 100%, 99% 주식이 풀백이 크게 와요. 그리고 어디까지 오냐? 보통 갭이 시작하는 지점. 그래서 요 200 SMA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때 다시 200 SMA에 닿았을 때 알리바바 주식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면 되게 좋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반등을 하고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 되게 이 좋은 움직임이에요. 이렇게 반등하고 촘촘하게 움직이고 나면 주가가 다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에요. 근데 문제는 올랐을 때 다시 갭이 생기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또 다시 풋옵션을 샀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면 요 촘촘하게 주식이 움직였던 요 지점, 그리고 갭이 시작한 요 지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반등하면서 지금 요 갭들이 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갭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올라가면, 만약에 요 볼린저 밴드 위로 또 올라간다면, 저는 또 풋옵션을 매수를 할 생각도 있어요. 이런 패턴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알리바바 요런 패턴들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수익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